물론 단기적으로 외국인 순매수나 매도는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는 좀 미지수인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가들한테는 이러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그 매매 패턴을 따라하면 주식 투자를 잘 할 수 있냐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투자의 한 주체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지만 반대로 외국 기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그 여러 나라의 주식 투자를 하는 중에 한 나라이고 또 한국에서만 유독 큰 수익을 올린다는 증거는 어디도 없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근에 특히 IT나 자동차 업종 등 집중 매수를 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작년 10월 이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글로벌 경제 시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업종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서 스마트폰 분야 IT라든지 자동차 업종을 사면 되는 것이지 그 외국인 영향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애플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IT 업종의 매수가 조금 더 몰렸는데 또 마찬가지로 무조건 추격 매수를 할 게 아니라 과연 애플의 실적과 관련 있는 IT 업종이 뭔지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을 따라가면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간단치 않고요. 사실 외국인을 따라간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자, IT 얘기 좀 할까요? 그나마 4분기에 또 1분기에도 기대감이 있고 시장을 어느 정도 버텨온 건 IT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에서 또 애플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요. IT에 대한 기대감들은 어떻게 가져가고 좋을까요? 이번에 애플이 실적 발표한 것을 보면은 물론 삼성전자도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세상에 이런 정도 회사가 있을까 하는 정도의 놀라운 수준입니다. 최근 분기에 달성한 영업이익이 거의 20조에 육박을 하는데 이는 보다 다양한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삼성전자가 거의 1년에 벌어들이는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또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 100조 정도에 육박하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하지만 애플이라는 회사는 스마트폰이라는 특정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애플의 실적과 IT 전체와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는 스마트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삼성전자, 애플, 또 그와 관련된 회사에서 유명한 회사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다음 표는 사실 이제 애플하고 비교를 한 표고 제가 참고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애플의 수혜 주라고 불리우는 인터플렉스라는 회사랑 애플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애플은 매출 규모가 아주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분기 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 매출이 70% 이상 상승을 했고, 근데 반면에 인터플렉스는 그보다 좀 적습니다. 20% 정도이고, 또 최근에 4년간 매출 증가율을 봐도 2.7배 정도로 인터플렉스보다 좀 높은데, 주가 대비, 그러니까 이익 대비 주가 수준 P를 보면은, 물론 이제 부채라든지 이제 현금을 감안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애플은 10배 정도인 반면에 인터플렉스는 17배 정도로 더 높은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비교를 한 것은 인터플렉스가 애플 수혜주이기 때문에 참고로 애플하고 비교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비교를 한 것이지 더 높다고 해서 인터플렉스 주가가 앞으로 떨어질 거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도 작년 9월 이후로 IT 특히 분야가 주가가 쉬지 않고 상승을 했는데 물론 장기적인 추세가 꺾인다고 보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마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국면에 좀 접어들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애플 실적이 사실 워낙 좋게 나왔거든요.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셨고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애플이 그렇게 엄청난 실적을 기록한 이면에는 관계사들, 중소업체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중소업체들의 고혈을 쥐어짜서 사실은 대기업들이 잘 되고 있다. 사실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스티브 잡스의 성향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국내 대기업들은 사실 그렇지 않은가 반성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시장 큰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사실 연말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상저하고의 패턴을 예상했는데 연초에 생각보다 빨리 가거든요. 시각을 좀 교정을 해야 될는지요. 그래서 제가 작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주식시장을 보면은 주식시장이 좀 이성을 잃은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참고로
주식 시장에서 얼만큼 위험하게 보는가 하는 그 빅수 지수라는 게 있어서 참고로 다음 화면에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수치가 높으면은 시장에서 그 주식시장을 위험하게 본다는 얘기인데 네, 변동성 지수라고 우리가 하죠. 그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보면은 뭐 그리스나 유럽 문제 등 실제로 해결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가 확 낮아진 것을 보면은 그렇게 아주 이성적인 판단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물론 최근 들어서 호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그 경제 지표가 호전된 것은 예상치 못한 큰 호조인데 그 반대로 또 요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보면은 마치 제가 그림에 표현했듯이 타조가 땅속에 얼굴을 받고 애써 위험을 피하는 것 같이 많은 악재를 주식시장에 외면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연초에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그 상저 하고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 제가 2주 전에 잠깐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뭐 의외로 좀 빨리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이렇게 빨리 상승세가 올지는 몰랐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상승세가 아주 단기적으로 끝나고 원래 예상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이런 상승세가 좀 지속이 돼서 상반기에는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불안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봉우리 모양으로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올해의 주식시장은 또 많은 악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의외로 이제 상반기에 주가가 힘을 좀 받을 가능성을 높게 보셨네요. 그렇지만 이제 변수는 많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걸 챙겨봐야 됩니까? 그래서 작년 8월 이후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아주 커졌기 때문에 조그만 어떤 계기를 가지고 또 추세가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몇 가지 그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슈가 있는데, 물론 첫 번째는 그리스 부도 위기고요. 다음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두 번째는 유럽, 뭐, 늘 나왔던 얘기지만 유럽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란 문제인데, 뭐, 이란이란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 외부 압력에 굴복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최악의 경우에 전쟁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뭐,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게 돼서 주가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경착륙인데, 사실은 마지막에 썼지만, 실제로는 그 파괴력은 가장 큰 그런 위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문제가 생기면은 뭐 원자재 시장이 폭락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 경제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요소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물론 올해 이제 특히 이제 상반기 주식 시장은 너무 뭐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항상 이러한 부분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뭐 어떤 조짐이 보이면 항상 말씀을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위기들이 또 경기 실물 지표들도 지금 계속 좀 아래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기대감으로, 유동성으로, 돈의 힘으로 가는 건데요. 예, 생각해야 될 변수들은 많다. 변동성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기억하면서 그래도 비교적 상반기 긍정적 시각 주셨어요.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